예. 자, 자녀분들을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증여를 하실 때 예. 작은 씨앗을 뿌려서 얘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기를 바라시면서 다들 증여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씨앗을 뿌릴 좋은 땅을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예. 일확천금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특히나 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일확천금이 있었던 것은 시점이 좋아서 여태까지 흘러온 건데 예. 지금의 가격대는 많은 분들이 몇 년 전, 한 6, 7년 전부터 가격을 예. 올려놓은 상태에서 진입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그렇죠. 상태에서 또 다시 한번 그만큼의 가격 상승이 있을 거냐. 예. 일반적인 상품에서는 지금은 그걸 기대하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 장에서 가장 선호했던 상품들. 어떤 상품이 제일 좋아했냐면 일단 아파트죠, 뭐.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아파트 바로 살려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아파트가 될 때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재개발 찾고요. 또 예. 재건축을 찾아다녀요. 예. 예. 얘는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세 개는. 예. 예. 얘네들이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라인이냐면 재개발을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총 비용이 있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내가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 예. 가격 안에는 예상되는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거기다가 나중에 추가 분담금도 납부를 해야 돼요. 예. 예. 이게 이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이 예. 비용이 아파트 옆에 있는 거 신축 아파트 사는 것보다 더 비싸요. 네. 이게 지금 재개발 가격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꽃이 폈는데 그 꽃이 값어치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비싸게 사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재개발 구역들을 찾아다니신다면 예. 숨고르게 하실 때예요, 지금은. 지금 근데 어차피 제가 어차피는 이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뭔가를 사긴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산다라고 하는 게 자녀분들 거주하게끔 뭔가를 예. 사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애들이 거주할 집을 무조건 사긴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싸서 못 사고 예. 이제 일반 빌라밖에 못 사는데 네. 이제 일반 빌라 중에서 네. 그래도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네. 있는 것을 지금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동네를 작업을 할 때요. 보통 예. 재개발 구역을 누가 지정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재개발로서 갈 만한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돈도 될 것 같아. 이 구역을 딱 봤더니. 저 같은 사람 눈엔 예. 보여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권역을 쪼개서 여기에다가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 50% 60%가 모여서 공청회 하고 또 그분들께서 동의를 충족하면 조합 설립되고 그러니까 이게 예. 주체가 있는 건데 그 주체로서 제가 이 지역을 봤을 때는 별 재미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시작된 건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시작을 누가 적극적으로 안 하죠. 주민들의 열의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동의율이 50%는 넘었거든요. 동의율 50%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보통 가다 엎어지는 데들이 65% 이렇게 돼가지고 4분의 3 동의 못 얻어서 보통은 엎어져요. 그러니까 50%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서 추진하든지 나오는 정도의 동의 수준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가격 싸다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만약 안 되면 어떡할래요? 근데 그럼 아무것도 못 사잖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그냥 도박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 얘들이 네. 살 집을 사야 된다니까요. 머릿속에서 재개발이란 단어를 지우고서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재개발이 안 될 지역을 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되더라도 더 안쪽으로 차라리 들어오시길 저는 바라는 거예요. 은평구 말고요. 서울 안쪽으로 더. 그렇죠. 그러니까 다세대라는 그 상품을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시려는 거잖아요. 이제 상품, 돈이 이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다세대는 재개발이 돼야지만 가격이 오르나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죠. 예.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다세대라는 상품의 핵심은 아파트의 열등제거든요. 아파트에 그렇죠. 들어갈 돈이 없고 서울이라는 동네에서는 일자리 때문에 반드시 살아야만 되는 분들이 선택하는 상품이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 지역을 선호를 하냐면 서울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들에 연접해 있는 데들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은평구, 금천구, 도봉구 이런 외곽에 있는 구들은 다세대를 매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다세대 중에 신축이라도 그냥 서울 안쪽에 일자리 많은 데를 사는 게 좋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매수하시려면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역세권에서 개발에 대한 이슈 없더라도 좋은 역세권에서 사는 게 더 맞아요. 근데 다만 저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면 예. 굳이 매수를 꼭 해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전세로? 그렇죠. 만약에 시청자님은 예. 전세로 거주를 하면서 전세 자금 예. 대출을 8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한 3억이다. 한 3, 4억 간다. 그러면 대출이 한 2억 5천까지 2억 5천에서 거의 3억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이자가 기껏해봤자 2.5%니까 한 달에 내는 이자 기껏해야 6, 70만 원 내는 거예요. 아,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사지 말고 그냥 전세로 네. 머물게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네. 지금 이미 많이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예. 이런 식으로 거주 선택을 하면 내 현금 들어가는 거는 1억 미만 들어가요. 전세 거주할 때. 그러면 예. 1억이든 2억이든 시청자님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별도로 남아요. 네. 이걸 가지고 여기 이자 내는 거 이상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살 그런 건 아니. 근데 나도 여기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격 얼마예요, 거기가? 5억대가 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아주 약간의 재료라도 있으면 가격은 네. 다 재개발 가격으로 올라가 있어요. 너무 이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비싼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거 수지 분석해 보면 답 안 나올 거예요. 예. 오로지 미래만 보고 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이지 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재개발은 무조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보면 예.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건지 보여요. 얘는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어찌 됐건 전세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전세는 전세는 이제 한 3억 정도가 이제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게 전세가. 3억이죠? 지금 전세가가 살려고 하는 데가. 예. 네.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저라면 은평구 떠나서 서대문구건 마포구건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서 전세 거주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남는 자금 가지고는 별도로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네. 일단 오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